모두가 떠날 때 내게 오는 사람들. 독일 공영방송 ZDF가 2011년 9월 행복지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인 함부르크가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혔다. 맥주와 따뜻한 햇볕이 높은 행복지수의 주요 이유였고, 그중 직장을 가진 기혼 여성이 가장 행복한 집단으로 나왔다. 반면 아무리 함부르크에 살더라도 독거노인과 싱글족의 행복지수는 매우 떨어졌다. 같은 정책, 같은 기후 등 비슷한 조건 속에서 이들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친구다. 언뜻 보기에 결혼한 직장 여성이 더 고달프고 힘들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정책적, 정서적으로 육아와 가사 상황이 많이 다르긴 했지만 좀 어려운 여건이어도 친구들이 있기에 또 이겨낼 힘도 있지 않나 싶다. 어느 블로그를 방문하니 글 삭제 안내가 뜨고 문패와 대문의 흔적만 남아있다. 한쪽에 쓸쓸한 인사말에는 아무도 와주지 않고 그러니 글쓰기도 싫어서 문을 닫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을 쓸 때의 심정이 느껴져 안쓰러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하는 마음도 들었다. 친구를 만드는 건 워낙 좀 오래 걸리는 건데 싶어서 말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참 많다. 그 기다림은 인연이 시작될 때부터 필요하다. 쉽게 친구를 맺고 때로는 과하게 먼저 주고는 섭섭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잦다. 그렇게 쉽게 맞이하고 그렇게 쉽게 오면 그만큼 쉽게 가기도 한다. 내 주위의 정말 친구들은 친구하자는 말 같은 건 해보지도 않은 사이다. 서로를 지켜보면서 나누며 더해지는 세월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가 된 것이다. 친구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내게 지혜와 힘을 준다. 누구나 자신의 공경 앞에서는 이성적이기 어렵다. 감정적이 되거나 치우친 판단을 한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런 순간들에 나를 보다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만남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공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친구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 이들 중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일로 만나는 공적인 사람들 중간쯤에 존재하는 중요한 존재다. 친구는 얼마의 짐과 의무감이 대상이기도 한 가족이나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업무상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 친구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나를 보여주어도 되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의 간담상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수구가 필요하다. 숙제, 요구, 의무, 갈등과 마찰의 날들에서 그 스트레스들을 쏟아버릴 방법 중 마음 많은 친구와의 대화는 약효 좋은 소화제다. 선술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주위를 돌아보니 다들 상대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다. 저렇게 오늘의 고단함을 쏟아내고 내일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채우려나 보다 싶었다. 내 주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속 얘기를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속 얘기를 했다가 대인 경험이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외로워진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도 마찬가지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주위만 겉도는 관계에 친구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했다가 마음 좀 아프게 되는 편이 낫다. 하수구나 소화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니 말이다. 이왕 사자성어가 나왔으니 몇 가지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중마고,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오래된 친구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친구들. 사실 나는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언제나 어제 본 듯 편안하기만 한데 결코 만만하게 대할 일이 아니다. 긴 세월 동안 내가 먼저 친구에게 안부를 물은 적은 거의 없었다. 그걸 최근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요즘은 미안한 마음에 종종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곤 한다. 히틀러의 구애를 뿌리치고 미국으로 망명한 여배우 마릴린 디트리히는 새벽 4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라면 소중한 친구라고 했다.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 친구다. 뭘 실수해도 서로 용서도 잘해준다. 아니, 아예 뭐, 용서가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이 너그럽다. 그 소중한 관계는
이제와 갑자기 만들 수도 없다. 다른 업무나 환경 속에 지내며 가치관의 차이도 생기고 자칫 놓치기 쉽지만 가장 살뜰히 아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 때고 변함없이 전화할 수 있다면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든 중마고 맞다. 생각난 김에 오늘 옛 버색에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붕우책선. 벗끼리 서로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합니다. 내게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한 명, 한 명이 권하다 보니 이제는 꽤 여럿이 마음을 합친다. 봉사하는 날이 아니어도 그들과 만날 때는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 속정이 같다는 것을 확인해서인지 경계함도 없다. 함께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꾀하는 시간이 의미 있다. 서로 좋은 길을 권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이 많이 힘들 때 늘 안부를 챙겨주고 딜라이라마의 행복론을 선물해준 정나리 사장도 오래도록 고맙다. 듣기 좋은 말만 주고받는 사이는 아무리 자주 만나도 깊어지기 어렵다.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는 참 많다. 그런 친구 자리는 유행 바뀐 가방처럼 어느 날 또 다른 누군가가 금세 차지하고 앉게 된다. 망년지우. 나이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재주와 학문만으로 사귀는 친구를 말한다. 20여 년간 일을 해오며 내게는 일을 통해 만나게 된 친구들이 많다. 서른쯤부터 예순을 넘긴 이들까지 그야말로 친구로 마음은 편안히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그들과의 시간이 행복하다. 이 대표,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던데 이번 책을 보다가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책 축하해요. 한참을 못 봐도 늘 종선 씨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소름이 돋아요.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 늘 변치 말기를. 사회에서 만나 마음 터놓고 지낸 나보다 꽤 나이 많은 10년지기 친구의 문자다. 지쳤다가도 기운 내고 다시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백이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서신교환을 통해 사단 칠정론을 논한 때 퇴계의 나이는 58세, 고봉은 32살이 어린 26살이었다고 한다. 당시 퇴계는 국립대 총장격인 성균관 대사성 반열이었고 고봉은 어느 날 행시나 사시 합격에 해당하는 과거 급제자였다. 경륜이나 나이로나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두 사람은 퇴계가 이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간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조선조 최고 수준의 담론을 창출하고 존중 속에 학문적 논쟁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내 경험들로 보아도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정신적인 교감은 참으로 향기롭고 단단하다. 교우이신. 신라시대 화랑들이 지켰던 세속 5개의 하나로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다. 우리 현대인들의 각박한 가슴 속에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필요한 자세일 듯하다. 강남 초등학생들이 신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상대의 취미나 특기를 묻기도 전에 너 어느 아파트야? 몇 동인데? 라고 묻고 어느 동이라 답하면 34평 한다는 말을 듣고 참 놀랐었다. 엄마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배웠나 보다. 으유. 엄마가 아이가 엄마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말해도 반응은 비슷하다. 친구의 성격이나 왜 그 친구가 좋은지 묻기보다는 아파트 평수, 아빠 직업, 그 아이의 성적 등을 묻는다. 심지어 그 아이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아이랑 놀지 말라고까지 한다. 차후 아이의 인맥을 위해 무리해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으니 믿음과 신의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20대 후반 젊은이들에게 친구에 대해 물으니 돈 잘 쓰면 성격이 안 좋아도 일단 다 맞춰준단다. 웬만한 것 다 참아주고 띄워준단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170억을 잃게 되면서 집안이 망한 친구를 지금은 아무도 안 본다는 사례를 덧붙인다. 때로 자신의 처지가 변하니 친구가 떠났다는 하소연들을 한다. 불쌍할 일이 아니다. 그럴 사람들이었던 것. 이미 자신이 알았어야 한다. 더구나 그 호시절에 본인이 어떻게 처세했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그다지 안쓰럽지도 않다. 물론 인간사가 그러하여 얄팍하게 담을 빨아먹는 것이 목적인 종족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건 역시 잘 구분해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기업 사장직을 퇴임하고
고문이나 상담용으로 물러나도 모임에서 여전히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어른으로서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뵈면 참으로 반갑고 얼마가 못 뵈면 궁금해진다. 대부분 유머러스하고 겸손하며 유연한 분들이다. 한편 자리가 바뀌면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예의상 억지 인사를 했던 경직되고 권위적이었던 분들이 그 대상이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국 본인이 만드는 것 같다.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에게 1년에 2번 꼭 찾아가 밥을 샀다는 남자 후배가 대견하다. 밥을 얻어먹은 친구가 갚게 되는 날은 행여 없더라도 어려운 친구에게 믿음을 주고 친구 대함에 진정한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는 성공할 것이다. 세상을 얻는 법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이 친구의 친자의 한자 구성을 보면 위험할 텐데도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로 다가와 준다. 진정한 친구는 모두가 떠날 때 내게 오는 사람이다. 과연 나에게 그런 친구는 몇이나 될까?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친구일까?